가장 친절한 안방 주치 고객클리닉웰 박민설입니다. 장마철이라 무릎이며 관절이며 쑤시는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에도 웃음으로 가득한 우리 건강 MC 3인방과 오늘은 여러분들의 무릎은 안녕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천하장사 요리 명인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트로트 요정 소유미 씨까지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이 장마철에 우리 교수님은 무릎 괜찮으신가요? 장마철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네. 아침에 무릎 쪽에서 뚝 소리가 나요. 네. 뿌드득 소리가 나고. 소리가 좀 귀엽게 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어리기도 하고 하체가 또 튼튼한 편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은 기분이 아직까지는 드는데 네, 그래도 뭐 골반이나 뭐 손목이나 허리는 아직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다고 그 나이에? 안 좋아요. 그런 얘기를 네? 하면은 우리 박경래 선생님이 지금 콧방귀가 핑 나온다. 무릎인지 허리인지 모간지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릎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머리, 어깨, 무릎발처럼 무릎만 안 좋아도요. 이 신체의 모든 곳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좀 걱정이 되시죠?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주제가 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영상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세기의 연인, 영화 역사상 최고의 섹시 심벌 마릴린 먼로.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먼로 워크, 엉덩이를 섹시하게 흔드는 그녀만의 걸음걸이는 그녀를 스타의 길로 이끄는데 일조했죠. 하지만 먼로 워크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데요. 바로 0.62cm. 0.62cm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0.62cm가 만들어낸 질병이 그녀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는데 먼로 워크 때문에 그녀를 평생 따라다닌 질병, 과연 무엇일까요? 요 정도 될까요? 그죠? 상당히 좀, 예. 진짜 짧은 진짜 건데 사실. 0.6 정도? 지금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저희 이런 포즈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리 길이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짝다리 네. 짚으면 이렇게. 그 짝다리를 갖다가 교정을 하기 위해서 밑에 신발 깔창을 0.62 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야, 이게 이제 공개 클리닉 합계 몇 주차 하시더니 다들 예측하는 속도 상당히 대단하죠. 예. 빨라지거든요. 0.6이면 그 한쪽이 약간 모자란 부분을 0.62를 갖다가 했다. 진짜 예리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예리했습니다. 우리 건강 MC 3인방이요. 과연 저희가 추측한 답이 맞는지 오늘 저희 궁금증을 해결해 줄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찬, 오종석 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지금 추측한 답이 거의 사실 근접한 것 같긴 한데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마릴린 먼로를 괴롭혔다는 0.62cm의 비밀 뭔가요? 세계의 스타 마릴린 먼로 하면 빼내올 수 없는 게 엉덩이를 뒤뚱뒤뚱 하면서 걷는 걸음걸이입니다. 이러한 섹시한 자태를 보이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굽을 0.62cm 잘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은 섹시한 자태를 얻었지만 건강을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굽을 양쪽을 다르게 했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래서 걸음걸이를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네네. 한쪽을 섹시하게 네. 엉덩이를 약간 이렇게 흔드는. 네. 맞습니다. 나도 자를까? 머리 좋네. 건강을 포기했대요. 예. 저도 그렇다면 이 먼로워크가 일으킨 이 질환, 정확한 병명이 어떤 건가요, 선생님? 바로 허리 디스크랑 무릎 관절염입니다. 결국은 이제 짝다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축이 무너집니다. 예. 축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이나 허리병의 어떤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만큼 차이인데 이게 타고 올라서 허리까지 영향을 준다는 그러니까. 게 네. 저는 진짜 좀 걱정이네요. 비슷한 게 제가 춤을 아이돌을 네. 하면서 되게 많이 췄었는데 막 춤추다 보면은 이렇게 허리를 꺾는 그런 동작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게 병원 가니까 너무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릴린 먼로처럼요, 이 조금 다른 다리 길이 때문에 남모르게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닥터의 진료일기의 주인공입니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닥터의 진료일기에서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강신도 씨, 오늘 진료일기의 주인공입니다. 네, 7개월 전에 저한테 무릎 치료를 받은 환자인데요. 요즘 매일 1시간 반 정도는 올바른 자세로 걷는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차체가 이래 낮잖아요. 문이 이래 낮으니까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릎이 막 뭐라나 힘이 없어가지고 항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설 적에는 땅을 짚는다든지 벽을 짚는다든지 접혀있던 게 펴지면서 고통이 억수로 막 찌릿찌릿하게 막 아프고 막 굉장히 고통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허리가 또 자꾸 자세가 이렇게 눕는다 그래야 되나 옆으로 한 비스듬히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허리를 일으키는데 억수로 고통스럽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30년 넘게 쪼그리고 앉아서 자동차 도장 일을 하다 보니 무릎 관절염이 심해진 것 같다는데요. 특히 이 같은 자세를 오래 하면 불편하셨다고 하네요. 30분 이상 운전을 한 뒤에는 차에서 내릴 때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주저앉으실 정도, 아유, 좀 심각했던 것 같죠. 운전하는 것도 겁이 났겠어요. 어릴 때 종아리뼈가 부러지면서 좌우 다리가 한 2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다리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왼쪽 다리 하중이 반복적으로 실리면서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진행됐던 겁니다. 10분 정도만 걸어도 통증이 심해서 오래 걸을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병원에 가니까 무릎 연골이 아예 없다 나는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공 관절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 이래 하더라고요. 아 이건 이 나이에 지금 이런 건 아니다. 그 중간 중간에는 좀 아프더라도 제가 항시 이거 무릎에다가 그거 연골 주사를 맞고 한 3, 4일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막 제자리 들어오더라고. 야,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2014년도 아마 말쯤에 돼서 그때 히딩크 감독의 그 줄기세포 해가지고 자기 나라 복귀해가지고 거기서 테니스 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보다 젊으니까 하면은 좀 더 내가 히딩크보다 더 좋아지고 더 힘이 되지 않겠나, 획기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희망 있죠. 또 다른 문제도 있었네요. 네, 흔히 말하는 오자다리인 내반 변형이 있었고요. 무릎 관절염 3기로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젊은 분이라서 내 무릎을 쓸 수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을 했고요. 이와 함께 휘어진 다리도 근위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교정을 시행했습니다. 요즘은 더 신경 써서 걸으시나 봐요. 네, 치료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은 통증이 없이 일상생활과 작업이 가능할 정도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재활에 힘써준 환자분의 노력이 컸기 때문에 수익을 훨씬 더 떠나서 좋아지셨다. 아직 내가 젊으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제가 한 도장을 한 30년 정도 넘어 했는데 지금 당장 제가 투입이 된다 해도 그 일은 A급 기술자가 되니까 다른 일보다도 내 몸에 익어 있으니까 더 잘 되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루빨리 직장에 돌아가셔서 실력 발휘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의 진료 얘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좀 상대적으로 짧은 쪽이 그러면 무리가 더 가나 봐요? 일반적으로는 다리가 긴 쪽이 무리가 옵니다. 짧은 쪽이 아니라요? 네. 그런데 심리적인 부분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다침으로써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스스로 약하다 생각하고 반대쪽으로 계속 지탱을 하다 보니까 반대쪽인 문제가 생긴 좀 특이하지만은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만기 씨도 뭐 씨름하다 보면 자기가 우세한 다리를 기술을 많이 겨눈 어느 경우가 많아요. 쪽이에요? 덜 빼지기 내가 오른쪽밖에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음에 씨름하실 때는 반대쪽으로 반대하면 다 지는데요. 그래요. 만약에 오늘 만나보니 닥터의 진료일기 주인공처럼 무릎 관절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뒀을 경우에는 진짜 많은 다른 병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 분 어떤 건지 이후에 좀 짐작하시나요? 이 연골 주사를 이리 맞았는데 에어컨 바람이나 어디 좀 추운 데 가면 이 다리가 또 시렵네. 다리도 막 너무 아프고 짜증이 나가 막 우리 영감 찍어버린다. 저는 이게 짜증나니까. 무릎이 아픈데 짜증이 영감님한테 나니까. 짜증이 난다고. 야, 지금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깜짝 놀라실걸요? 우울증이 올 수 있대요. 내다. 그게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관절염 치료를 받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 보통 중년에는 친구들하고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속도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속상. 그러니까 괜히 뭔가 우울감도 생기고 네.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한 게 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도 자꾸 안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스스로 고립이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질환
이게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 공개 클리닉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입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피를 좀 봤었죠. 네네. 뭔지 아시겠어요? 당뇨? 그럼요. 바로 당뇨병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당뇨를 무릎 관절이 왜 연결을 왜 화를 내세요? 아니 전혀 생소한 거잖아요. 당뇨병은 대사 과정에 의해서 뭐 단 거를 많이 먹는다든지 인슐린 문제인데 이게 관절하고는 전혀 저는 연관성이 없다고 전혀 없는데? 생각했는데요. 관절에 통증이 유발되면 네. 우리가 이제 관절의 어떤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주변의 근육 자체가 감소가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체지방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사 호르몬인 인슐린의 어떤 기능 자체가 저하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던 환자들 조사해 보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1.4배 정도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 당뇨병 우울증에 당뇨에다가 무릎 하나로 네. 가지고. 네. 거기다가 당연히 무릎이 안 좋으면 이 고행자가 아, 생길 고행.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이게 무릎이 저도 한번 아파봤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 이게 걸음걸이가 하니까 남들이 야 이만기 가는데 띠뚱띠뚱 하겠지? 또 고비 가듯이 이렇게 진짜 제 환자분들 중에 이거를 조금 방치 아닌 방치를 해가지고 조금 수년이 지난 경우에는 척추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뿐 아니라 운동신경이 마비가 와서 우리 발목이 신전이 되지 않아서 계속 지나가면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뭐 골절도 발생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구부리고 펴지고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이제 계단이나 오르내리막 이런 부분에서 기어서 올라가시는 분도 계세요. 비어서요. 네. 네. 아이고. 네. 우리 박경란 선생님은 무릎 안 좋아서 허리까지 아프시다고 했죠. 여기 있어요. 네, 뭐야? 마지막 척추 질환. 네. 무릎의 병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O자리가 다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 자체가 완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릎이 굴곡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허리의 축 자체가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네. 이게 앞쪽으로 쏠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척추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척추 협착이라든지 척추뼈가 앞쪽으로 빠지는 전방전이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은 어떤 연결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곳에 무너지면 다른 곳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의 병을 오랫동안 방치한다면 우리가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우리 몸에 어떤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신체 균형 붕괴로까지. 그러니까 붕괴라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무섭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대칭적인 자세라든지 보행이 굉장히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우리 축이 무너지게 되면 비대칭이 됩니다. 비대칭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무릎이나 어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의 질환에까지 유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신체 붕괴까지 오는데 어떻게 하이를 신어요? 이거 어떻게 안 신을 수가 그러니까 이게 있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거 심각하네.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네. 하이힐은 우리가 꼭 필요한 날만 신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축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척추나 관절의 어떤 건강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구두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걷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걷는 자세만 봐도 건강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우리 세 분의 건강 상태 혹시 걷는 모습으로 어디가 안 좋은지 좀 보실 수 있을까요? 내 눈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분 한번 그럼 앞으로 모셔볼게요. 약간 평소에 더 빨리 걸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요 정도 그렇게 좀 속도는 급하지 않으세요? 요 정도 속도는 가요. 네. 요 정도 예. 속도로 해서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이게. 예, 이거는 완전 그냥 뭐 넉나간 사람이 이거 약간 교내를 돌아다니시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좀 더 심하면 이래 가겠지 이렇게.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뒷진주. 아무래도 이만기 선생님은 하체가 조금 튼튼하시다 보니까 좀 균형 잡히게 걸어 다니고 계시는데 조금 제가 의심이 되는 거는 오른쪽 어깨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 약간 있으세요. 아 여기가요. 예. 왜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한쪽으로 많이 힘을 실다 보니까 어느 부위가 조금 불균형이 조금 있을 오른쪽으로 가능성이 이거 있을 아까 것 많이 같아요. 하셨다면서요? 아 등대지기. 이런 쪽 많이 네. 네. 이거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아닐까요?
살짝 미세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걸음 걸을 때 좀 이렇게 좀 되도록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제 걷는 네. 편이거든요. 이렇게. 맞습니다. 보행 운동을 하거나 할 때도 한 발 한 발에 조금 집중해서 딱 딛는 연습을 조금 하시라고요. 근데 그런 연습을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편안하게 걸으시고요. 앞으로 조금 사뿐사뿐 걸으셔야 네. 되겠네요. 이렇게. 좀 더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우리 박경래 선생님. 아, 너무 예쁘게 걷지만 그래 평상시대로 걸으라니까요. 평상시대로 그렇게 걷습니까? 근데 약간 네. 무릎 통증이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 결여돼 보이시고요. 그리고 보폭이 조금 적으세요. 지금 왼쪽 무릎에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일정 시간을 딛고 그 다음 발이 넘어와야 되는데 딛고 바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조금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은 빨리 뭔가는 치료는 들어가서 다시 균형 잡힌 어떤 운동을 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이 좀 필요하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봐라.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래 걸었다. 이거는 그냥 저 모델 워킹인데. 반하시면 안 됩니다. 모델 워킹. 평소에 걸을 평소에 때는, 걷는 거를. 네. 평소요? 예. 이게 평소인데? 아, 그렇게 걷는다고? 예쁘게 말고 그냥 평상시에. 맞다 그게 평소다. 좀 근데 이게 제 친구들 소유미 씨랑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친구들 보면은 다 평소에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약간 좀 이게 약간 20대들의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신발을 신으면 평소에 그게 걸음걸이가 나오는데 여성분들이 여기만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자신감이 좀 장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척추의 축을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모습이 중요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제 귀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고관절, 그 다음에 발목의 어떤 외축뼈가 일직선이 될 때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힌 신체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바르지 못한 자세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이 구워집니다. 이렇게 구부정한 다니는, 사람들이 그죠? 많습니다. 예. 등이 구워지면 실제로 이제 목의 어떤 디스크도 발생할 확률도 높고요. 허리병도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행 시에는 반드시 이제 이 어깨를 편 상태로 그래서 보행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무릎에서 올라와서 허리, 목 디스크까지도 이 진짜 이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전부 다 이게 일직선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릎이 먼저 서야 되고요. 예. 네. 그 다음이 허리가 서고 그래 되면 목도 자연스럽게 펴질 수밖에 없는데 무릎이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면 목도 구부러지고 또 그러면서 또 부상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문제를 꼬우게 되는 거죠. 그럼 무릎 수술 미룰 경우에 고관절 뭐 올라가서 목 디스크까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을까요?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허리는 이제 목과 일종의 척추라는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척추에 어떤 질환이 생기면 앞으로 숙여집니다. 숙여지다 보면 등이 구워지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요즘 거북이목, 일자목 이런 네. 형태로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목에 어떤 질환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무릎하고 허리도 어떤 형제 질환이라고 명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허리하고 목도 떨어져 있지만 이종 사촌 관계라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지금 댁에서 이렇게 TV 보시다가 아유 깜짝이야 하면서 좀 펴셨을 텐데 저희가 가정에서 몸의 균형 상태를 자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쪽 어깨가 어깨 다르다. 높이가 다르다. 양쪽 어깨에 힘을 빼고 똑바로 서서 뒤쪽에서 관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높이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하게 가방끈이 흘러내린다든지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속옷끈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 높이의 차이를 의심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흉추 쪽에 척추 쪽에 어떤 변형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다음 차트 볼게요. 등 등 높이와 팔 길이가 다르다. 다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잠시 나가서 네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발을 모은 다음에 네.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게 됩니다. 90도로? 구부려서 뒤쪽에서 봤을 때 이제 등 높이의 차이를 비교하게 됩니다. 양쪽을요? 예, 양쪽을. 등 높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척추 측만증, 그 척추 측만증의 어떤 조기 검진에도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 높이와 팔 길이가 다르지 않은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다음도 한번 볼게요. 자, 무릎이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틀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O자다리나 뭐 X자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나라 사람들한테 옷자다리가 많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알면서도 뭐 일부러 치마도 좀 길게 입고 하면서 숨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젊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탄력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어느 한 부위로 하중이 오면서 관절에 뭐 연골판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을 주고 관절염이 더욱더 진행하는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이 어떤 자가 테스트 중에 하나가 무릎 사이의 간격을 이제 매번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보통 정형외과 의사로서 네. 이런 거를 들고 다닙니다. 이게 그건 뭐예요? 아 얘기 안 했는데 네. 예. 그걸 들고 다니세요? 네. 그래서 컨셉 아닙니까? 조금 있어 보려고. 이거 바로 진찰이 가능합니까? 네. 다리가 전에는 네. 붙었는데 이제 이 다리 딱 붙여놨고는 안 붙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오다릴 것 같아요. 사이가 지금 한 4cm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5cm가 넘어가면 엑스레이 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신이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요리해서 뭐 됩니까? 예, 일부러 붙이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이 그대로 지금 떨어졌는데요. 예. 지금 박경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2cm밖에 안 되는데 왜 건강한데? 괜찮으신 거 네. 아니에요? 그런데 관절염이 심해도 축이 안 틀어지고 유지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약간 X자 다리였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다르게 태어나신 덕분인데 그래서 어떤 축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예. 제일 심할 것 같아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한 3cm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보다 더 예. 우리가 더 젊어도 우리가 더 안 좋은 거네요. 바르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 바르게 지금. 곱게 네.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아마 네. 소유미 씨 같이 지금 기본적으로 한 2, 3도 정도의 내반 변형, 즉 O자다리가 아마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좀 네.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하이힐. 우리 김 원장님 나도 주자 갖고 올 걸 준비한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네, 비장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얼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신발 굽이 다르게 닳는다. 내 걸음걸이가 조금 특이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아마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뭔가가 비대칭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면 한쪽이 먼저 닳게 되고요. 그리고 O형 다리는 바깥쪽이 닳게 되고 그 다음에 X자 다리는 안쪽이 많이 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는 중간에 신발을 빨리 가져와서 자기 밑창을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아마 좀 의심, 저는-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거의 바깥쪽에 있는데. 그렇죠. 네. O자 다리가 있으면 바깥쪽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자가 점검 해보셨죠? 무릎이 안 좋으니까 허리까지 나빠지는 경우는 살펴봤는데 그럼 반대로 궁금한 게 허리가 안 좋은 분이 무릎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을까요? 우리 몸은 연결 체인이기 때문에 반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 환자분 중에 20년 동안 네. 허리하고 엉치하고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간헐적으로 이제 주사도 먹고 약도 드시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 무릎에 통증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미 벌써 퇴행성 관절염 4기까지 와버려서 불가피하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증은 어떤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신호가 왔을 때는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몸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허리 무릎 신드롬이라고도 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뒤태를 아름답게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코너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카드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드람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격자. 요즘 제가 그 뒤태에 자신이 좀 생겨가지고 네. 여름이 와서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네. 네, 오늘은 그 자신감으로 선생님을 격파. 이게 자신감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오랜 세월 동안 얻은 그 경험과 네. 그 노하우가 네. 몸속 구석구석에 배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이 카드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의 구전동화예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카더나무가 검색녀. 오늘도 대결 여러분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 원장님 첫 번째 문제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문제 주세요. 네, 관절염이 있을 때 음. 걷는 운동은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걷기 운동이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다? 네. 걷기, 관절염. 저는 이미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카드라 통신 훅 지나갔습니다. 네. 네, 5G보다 빠르세요. 아, 지금. 5G 는 뭐, 아직 예. 안 터지고 있어요. 벌써 거부이 쑥 지나갔습니다. 네.
걷기가 뒤로 걷기가 좋다는데요? 뒤로 걷기? 뒤로 걷기? 네.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동물과의 차이점이 직립보행 아니겠습니까? 이 네. 부작용이 바로 관절염이라고 하네요. 아니요. 그건 오 가겠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관절염에 또 아프고 또 그 치료를 받고 또 수술적 치료를 하고 많은 계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100% 운동은 해야 된다. 운동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관절염 걸으면 더 안 좋아진다는데. 아, 반드시 운동을 네. 해야 돼. 그래서 그게 걷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오히려 더 무릎 관절이 더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X, 지나갔다니까 카드남 카드가 통신이요. X입니다. 카드남 있고 뭐고 아파 죽겠는데 운동은 무슨 운동? 이거다 이거. 그래. 안 한다고? 아파 죽겠는데. 네, 더안 아파 죽겠는데 걸어봐라.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자꾸 문 떼고 가봐라 더 커지지. 그게는 상처 났을 때는 가만히 놔두면 약 바르고 놔두면 아무 기라. 맞습니다. 아니라 이거라. 이게 운동을 안 하면은 다리도 근육도 이렇게 줄어들고 무릎 쪽에 있는 근육도 쭉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가만히 있는 게 그러면 무릎 앞에서 내 들어놓으면 나 낫게? 맞나? 이런 억지 처음 보셨죠? 요래 놀라셨죠? 생각하면 요런 건네. 두 분 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응.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살 빼려고 걷기 운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 많이 할수록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하니까 할수록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쉬었더니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소 경험한 걸로 답을 내리면 제가 오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도 아침에 제가 산책을 하거든요. 네. 무릎 아프신 분들 걷는 사람 엄청 많아요. 위험해. 다 집에 가셔야 그래. 돼요. 뭘 가? 아니 그분들 그렇게 아니 안 아프고 나서니까 아침에 그런가? 보행을 하러 나오겠죠. 아니다 아까 그 사람이 아파도 걷더라. 그렇지, 그렇잖아요. 잠깐만 소유미 씨 언제 바꾸셨어요? 잠깐만. 아까 생각해보니까 영상에서 걸으시더라고요. 그렇잖아. 어디 가자. 만약에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걷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 그분 집에서 쉬어야 됩니다. 보세요. 막 길고양이들 많죠? 네. 네 발로 걷잖아요. 얼마나 잘 걸어요. 직립보행을 안 하니까 관절염에 안 걸리는 거죠. 아니죠. 그 고양이들도 나름대로의 자기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걷는 갑자기 방법이 궁금해지네. 반드시 있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은요? 네, 정답은 그래, 아니, 봤잖아요. 네. 아니, 어느 지식창이야? 그래, 이거 전화 이거. 맨날 그 맹신을 하고 말이야. 카드라 통신이 훨씬 좋다니까. 너무 굴욕적이에요. 진짜. 살아온 경험이 편에 있는데. 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무릎이란 관절은 근육이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빠지면 오히려 관절이 더 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가 환자분들이 어머니 이제 관절염이세요. 좀 아껴 써야 됩니다 하면 방 안에 쪼그려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근력이 빠져서 오히려 관절염이 더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적당한 걷는 운동을 해야 되지만은 평지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운동화를 신고 이제 오르내리막이나 이제 계단을 좀 피하시는 게 좋다. 등산보다는 좀 동네 한 바퀴. 네, 맞습니다. 그 아침에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나왔더라니까. 특히 아버님, 어머님들 더 많이 나오세요 요즘은. 저도 좀 걸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출발해 볼게요. 문제 주시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가 무릎이 쑤신다든지 네. 허리가 욱신거린다든지 하는 경우에 온찜질이 좋다. 온찜질이 질문 좋다? 안 하지, 저는. 저 지금 고민하고 저는 있잖아요. 뭐 질문이라 그래. 이거는 카드랑 올 필요도 없어요. 그게 뭔 질문이? 당연히 아니 무릎 쏘시고 허리 쏘시고 아이고 다리 하고 들어 뜨신다 푹 찢어는 어이구 시원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거는 내한테 물어라. 찜질 뜨뜻하게 해갖고 불 떼놓고 뜨뜻하게 누워봐라 막 찌른다. 그렇죠. 얼마나 시원한데. 방심한 순간일수록 정확하게 검색해야 됩니다. 아, 그럼 믿지 마. 무릎 온찜질. 뭐라나? 냉찜질이 더 좋다는데. 아이고 아니다. 얼음에다가 해야 된다는데. 네. 아니 이게 무릎이 네, 네, 아프거나 네. 허리가 아프면은 네. 그쪽 쪽으로 혈액을 좀 많이 오라 그래가지고. 무릎이 지끈거리며 아플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찜질을 하면 안 좋다. 네. 이틀 동안은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제 생각은 음. 이제 뜨거우면은 근육이 이완되잖아요. 그리고 차가우면은 딱 수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픈데 이완을 시켜야 되는데 좀
이렇게 뜨거운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게 질문이 무릎이 쑤시거나 네. 쑤신다. 허리가 옥신옥신한다. 자기 뜻식으로 가야지. 아 근데 잠깐만요. 파스 뿌리잖아요. 파스. 파스 시원하잖아요. 그러네. 그죠? 파스도 시원하게 입고 뜨뜻한 게 있어요. 아 뜨거운 파스가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아니 뜨거운 파스도 보면 핫파스, 핫팟이 있고 쿨이 있잖아요. 맞다. 아니 제가 뿌리는 거. 아 뿌리는 것도 아니 그래 그 외에 파스도. 우리 축구 경기 보면 갑자기 누구 넘어지면 막 기성용 선수 아 그때 발목에다가 파스 막 그때 시원한 바로 거 다쳤을 하잖아요. 때는 네. 파스를 뿌리지만 그러니까 정답은 지금 여기는 X죠, 욱신거리고 네. 쑤신다. 아, 언제부터 그렇게 문제를 꼼꼼하게 욱신거리 쑤실 때는 핫파스 발라라면요 되게 시원하게 그쵸? 아니요, 응. 내가 다리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 뿌리고 얼음을 뿌리더라. 그러면은 5초 드릴게요. 어머, 네, 세 분 다 어때요? 결정하세요. 저는 X 갑니다. 냉찜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파란색이네. 아 이거는 오. 이건 질문도 아니에요. 질문도 아니야. 질문도 아니야. 그래. 예, 이거 관리인데. 보자 수도프 한 번을 보소. 이게 맞다. 우리 네. 이거 하자. 아 우리 응. 아니 나이 분들 다 가서 찜질가 네. 더더 빠가 찌집어 얼마나 좋은데. 저 진짜 이러다가 갑자기 MC 교체되는 틀렸다고. 이 지식에 문제가 네, 있는 피님 거예요. MC 바꾸지 마세요. 지식에 틀렸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나 자, 이기다. 자, 정답은 O입니다. 맞잖아. 맞네. 왜 이렇게 소리를 들으세요? 야, 아, 진짜. 기분 좋아. 맞네. 저희 네.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에이, 네, 이거 중고로 팔려고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욱신거리는 통증은 우리가 만성입니다. 만성이기 때문에 만성인 경우에는 온찜질, 따뜻한 데 가서 우리가 혈액순환과 근육을 이완시켜줘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하다 다치거나 네. 급성 통증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붓기나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그럼 중간 해주셔야 되는 거 왜 아니에요? 중간? 음이 모든 문제가 다른데. 아 진짜. 그- 저 공부 옛날에 잘했거든요. 뭘 잘해? 카드라 통신만큼 잘했다고? 카드라 통신 늘 이야기하자면 이게 삶의 지혜가 네. 묻은 그 역사의 세월이 인구의 세월이 다 조상님들의 은고가 아니 누가 보면 당근인 줄 알겠어요. 네. 이래요? 네? 당근 하시납니까? 마지막 문제 갑니다. 네. 최근에 환자분들이 얘기 많이 하는 줄기세포 주사. 줄기세포 주사. 네. 그래서 이런 주사들은 연골을 재생시킬까요? 재생시킨다. 재생시킨다. O, X. 전 이번에는 검색 안 하겠습니다. 저도 저의 촉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아. 네. 아, 요거 좀, 아까 영상을 봤잖아요. 요거 좀 문제 있다. 영상에 주사 맞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걸으셨잖아요. 그럼 재생된 게 아닐까요? 재생은 줄기세포가 아직까지 제가 성공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사 맞으면은 네. 통증만 가라앉히지. 네. 저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뭐든 주사를 하나 주기는 주는데 재생은 아니었어요. 줄기세포인데요. 줄기세포는 그거잖아요. 여기 붙이면 얘가 되고 여기 붙이면 얘가 되고 뭐 그런 게 줄기세포죠. 네. 네. 말을 아무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줄기세포인데요. 익혔는 거 보이 이기다. 힌트 약간 줬다. 줄기세포인데요. 아직까지 이러더라. 우리가 줄기세포가 되나? 되죠. 피부과도 뭐 줄기세포 주사 있던데. 아니 그 주사가 왜 생겨요 그러면? 그 효과가 없으면? 그쵸? 그래. 그렇지. 아니 그러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줄기세포가 만약에 된다면은 네. 우리 형수님도 보름 전에 퇴원하셨거든요. 네. 수술하셨는데 그러면 형수님도 당연히 그러면 줄기세포 주사 맞아갖고 수술 안 하고 그냥 놓으시지. 그러게 왜 수술하셨어요? 그럼 안 되니까 했겠지. 안 되니까. 줄기세포가 아직 없다니까요. 저 X입니다. 민설 씨가 두 번을 틀리시고 분명히 이번에 맞추실 때가 됐거든요 확률적으로. 아 그럼 이번에도 돌아갈까? 틀리면은 하차해라. 오 가겠습니다. 별작가 나 오다. 저도 전민설 씨 따라가겠습니다. 네. 나 이게 지보다. 정답은 한 번은 제발. X입니다. 그거 했잖아. 맞나? 아, 잠깐만.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너무 많이 오셨어. MC가 바뀔까봐 좀 네. 긴장되긴 한데. 공개 클리닉을 해주신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이쪽, 이거 예. 상대형 네.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 보니까 이만기 씨가 예. 이 행간을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아, 집중을 제가 그렇죠.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의도가 주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 예로 나오신 분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했습니다. 이식술은 엄밀하게는 수술입니다. 여기 감정이 있었네. 그게 왜 그분은 그러냐면 주사를 맞으신 게 아니고 줄기세포를 이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근처에서 환자분들이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왔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 째는 흉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거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 처치, 즉 미세 천공술이 들어가고 씨앗을 뿌려야지 자라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연골을 재생시킬 수는 있는데 주사 자체만으로는 어렵다.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네, 이거는 아주 질문 정확하게 하신 건 아니고? 아니다 선생님이 와 그러면 줄기세포요 왜 그 소리 하는데요? 줄기세포가 이식을 그러니까 뭔가 재생시킬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도 줄기세포를 준다 하면 사람들은 거기를 맹신합니다. 그래서 꼭 뭔가 이식될 것 같지만은 그냥 주사 자체만으로는 연골이 재생되지는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죄송합니다. 알겠고요. 예, 이거 치워주세요. 오늘 창피했네, 창피해. 이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배아라 전화기가 배아라. 문제 있네. 이 휴대전화를 바꾸던지 MC를 바꾸던지 다음 주에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의 냉장고 시간입니다.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관절을 좀 보호해주고. 안녕하세요. 이 마지가 빨간 물을 나올 때까지 네,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있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하나 알고 가네요. 그래요. 무릎 관절염 그러면요 줄기세포 주사 치료 말고 이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 또 어떤 것들 있나요, 원장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기세포는 이식 수술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존적 치료, 주사 치료로 해결을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조금 적은 초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프롤로 치료라는 어떤 치료를 받으면 손상이 약간 복구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어떤 주사제가 있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또 푹신푹신하게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치료만으로도 우리 무릎 관절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변형, 즉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을 교정하는 것도 빠뜨리지 말고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교정 치료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뭐 수술까지 가시는 분들은 드무니까 제가 뭐 5도 이하의 어떤 경증 관절염 환자인 경우에는 보통 O자 다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무릎이 O자가 되면 발도 약간 O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만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깥쪽 부분이 계속해서 닳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교정을 이제 무릎에서 하면 너무 번잡해집니다. 보조기도 차야 되고 로봇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깔창을 이용해서 하는데 제가 이 깔창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는 얇고요. 여기는 두껍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5도 정도 차이가 난다면 한 5mm 정도 교정을 하는데 그래서 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더 받쳐가지고 발을 자체를 교정을 하게 되면 무릎도 교정되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관절염이 심한 사람들이 이 정도 깔창만 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만큼 축이 무너지는 게 붕괴가 되는 정도로 무서운 거고요. 교정만 해도 우리가 내 무릎을 오랫동안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교정만 이렇게 치료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축이 무너지면은 네. 이게 관절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모든 게 아까 뭐 우울증도 오고 당뇨병도 오고 막 네.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교정을 축이 좀 발라지는 어떤 운동 이런 것도 있으면 좀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맨몸으로 운동하기보다는 우리 이런 세라밴드, 고무밴드죠. 네.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약간의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력의 어떤 이제 강화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예. 두 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허리의 어떤 기립근하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함스트링 뒤쪽 허벅지 뒤쪽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밴드를 네. 이제 땅에 짚고요. 양쪽 발을 짚습니까? 양쪽 발을 짚고 넓이는요? 예,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뒤쪽으로 짐을 지듯이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이거 안 올려서. 끊어져요? 올려서 이제 스쿼트죠. 네. 우리가 맨몸으로 스쿼트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세라밴드를 이용한 스쿼트를 하는 경우 약간의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근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의자에 앉듯이 이렇게 굽히면 됩니다. 이렇게 무릎이 앞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천천히 올라와서 엉덩이 완전히 편 다음에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면 이제 엉덩이 근육까지 엉덩이 힘을 줘야 됩니까? 예, 힘을 주면 이제 엉덩이 근육까지. 만개쌤 예, 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루에 한 이제 세트로 한 15회 정도. 한 세 번 할 세트, 때요? 예, 세 세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요. 한 개. 아유, 우리 경례쌤 두 개. 무릎은 안 아프세요? 응? 괜찮으세요? 두 개. 네. 예. 요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하는 운동이고요. 네. 이제 결국은 뒤쪽 근육인데 뒤쪽 근육은 이제 아래쪽 근육하고 등 근육이 있습니다. 등 근육은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게 문고리라 생각하시고요. 이만기 교수님의 어떤 손을 네. 조금 빌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문고리에 걸친 다음에 예. 문고리에 걸친 다음에 이 손의 높이를 배꼽 높이 정도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등을 이제 회전을 하지 마시고 예. 등을 접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등 근육이 수축됩니다. 횟수는 이게 아침에 100회, 오. 100 그다음에 회요? 점심에 100회, 오. 그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100회, 하루에 그렇게 한 300회. 운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든 운동은 아닙니다. 예. 하루에 한 300회 정도 하시면 이게 최소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설거지 하실 때 싱크대에 이렇게 기대서 하는 거는 좀 피할 수가 이게 있어요.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했을 경우하고 네. 50대 했을 경우에 이 밴드 탄력성은 좀 그냥 것도 해도 됩니까? 그럼? 이게 이제 세라밴드라는 이제 고무 밴드인데 네. 색깔이 7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방송용으로 가져와서 이 노란색은 노인용입니다. 노인용으로 가장 약한 거고 네. 우리가 이제 갈색인 경우에는 운동선수가 하는 밴드도 있고요. 이 저항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다르구나. 그걸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구분을 네. 하든지 뭐 네, 그렇게 네, 색깔의 구분에 따라서 오. 여기 이만기 교수님이 갖고 계신 이 빨간색은 여성분, 성인 예쁘다. 여성분. 아 여성분 예, 예. 저한테 좀 약해 뭔가 좀 약하더라고 예. 성인 운동을 여성분에 하기에 해당되는 좀 세라밴드를 이렇게 할 수 확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헬스장 가면 우리가 이제 팔 운동도 많이 하고 가슴 운동도 많이 하는데 앞쪽 근육을 많이 운동하는데 실제로 우리 신체의 축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뒤쪽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 좀 네.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닥터의 냉장고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닥터의 냉장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무릎, 허리, 그리고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음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즐겨 먹는 음식은 바로 이 샐러드 야채입니다. 그래서 이 야채를 먹게 되면 일단은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는 야식 증후군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무릎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야채 중에서도 저는 2가지를 꼽습니다. 파프리카 그리고 두 번째가 브로콜리, 칼슘이나 인 여러 가지 무릎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2번째 추천할 음식은 바로 이 돼지고기의 목살입니다. 목살에는 차라리 야식으로 지방은 먹고 적고 싶네요. 단백질은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좀 즐겨서 먹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하고 이 대퇴사두근 그리고 요추 기립근을 충분히 운동하시면 무릎과 허리를 바로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소개할 우리 무릎에 가장 좋은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해입니다. 요즘같이 좀 더울 때는 이렇게 냉장고에 좀 시원하게 해서 물처럼 다량 좀 섭취를 합니다. 요 안에 들은 여러 가지 액티스테론이라는 부분이 우리 관절을 좀 보호해주고 골격근도 많아지고 그다음 뼈도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땡땡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무릎 건강에 좋다는 이것 드디어 저희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맥주가 아닌가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아니었고 이게 대체 뭔가요, 원장님? 네, 우슬이라는 약재고요. 우자에 무릎 슬자를 써서 소의 무릎. 그래서 이 줄기 부분을 이렇게 잘라보면 꼭 소의 뼈, 소의 무릎 같이 생겼다고 해서 우슬이라는 별명이 붙으셨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소영이 씨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전 처음 보는데 저 그냥 산책할 때 보던 풀 같아요. 많이 보잖아요, 저런 거.
풀인데 무릎 건강에 좋다니까 좀 의외죠. 우리 뭐 이렇게 뭐 도가니, 곰탕 이런 거 먹으라고 막 하잖아요. 같은 성질을 뭐 줘야 콜라겐 되는 이런 거. 같은 콜라겐을 네. 무릎까지 콜라겐을 줘야 그게 좀 되고. 의외네요. 우스릴의 뿌리 부분이 우리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크디손, 액디스테론 이런 성분들이 우리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골격근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수축과 이완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무릎을 조금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면서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주작용이고 이 자체만으로도 진통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헬스장 앞에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 가보면요. 네네. 그런 카드까지 있어요. 아 있어요? 우슬 판매합니다. 아. 그 보면 우슬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흔하게 많은가 봐. 시골 같은 데 가보면요. 이렇게 끓여서 차로 마실 수도 있지만요. 또 한식 명인 선생님께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박경래 선생님의 비법, 박경래의 건강밥상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은 이제 관절에 좋은 음식을 만들 건데요. 그 서울 전록하면 식혜카더라. 경남하고 경북 지방은 단술이랍니다. 단술. 우슬 이게 마디마디가 소 무릎처럼 생겼다고 우슬이라 하는데 속에 있는 우리 나트륨도 빼주고 갱년기 여성에도 좋지만 그 중에 최고는 무릎 관절인데 다른 때는 설명도 하고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이랬는데 이거는 봐라 안 알려줘도 줄줄줄 나온다 이거 알겠다. 그렇다 보니 다리 무릎이 또 관절에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어디 가려고 하면 찔룩찔룩거리고 요새 뭐 캐피터 치킨 그거죠. 자, 우리가 단수를 만들려면 식혜를 만들려면 물을 푹 울카내려면 처음에 한 3시간 끓이는 거 물을 갖다 다른 데 따라 놓고 또 한 2시간 끓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삶을 합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엿질금인데 엿질금은 요 아이까지 여기 하얀 물 아닌 맑은 물을 나올 때까지 지대가 하고 우슬 삶은 물으로 우리가 요거 엿질금을 씻었거든요. 엿질금은 우리 속에 있는 나트륨도 다 뺍니다. 이거는 갱년기에도 좋지만 치매에서도 좋고 내같이 한 개 생각하면 10개 이자 부는 사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손이 많이 가네요. 붓고 이제 요리 안 넣어볼게요. 밥을 넣고. 생강을 좀 넣으세요. 바로가 되려면 요 설탕을 조금 넣어야 됩니다. 그냥. 그럼 요리해갖고 맛있어요. 그래도. 자, 저거는 내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래놨거든요. 보험을 내가 있는 상태에서 한 6시간, 7시간 되면 밥 알이 한 6, 7개가 지금 동동 떠요. 지금 떠 있는 거 봅니까? 보입니까? 네, 이거 끓이면 다예요. 우와. 얼마나 걸려요 이게? 맛있는 차, 달콤한 차. 막 이거 한 그릇 딱 접서보고 막 페통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참치 말아 먹으면 뜯는 거. 우슬 식혜였네요. 이야, 화면으로 만나보신 이 우슬 식혜. 예. 저희 앞에 왔네요. 한 잔씩 건배. 좀 마셔볼까요? 무릎을 위하여.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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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맛있다. 약간 그렇게 썩질 않고 이게 단맛은 있으면서 네, 진짜 그냥 식혜 맛인데 좀 더 약간- 향기롭고 깊은 맛? 건강한 맛이 뭔가 네. 있어요. 뭔가 우슬에서 오는 그 향이 여기 있네. 그죠? 근데 식혜 맛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냥 고깃집 나오는 식혜보다 좀 덜 달고 은은한 맛. 약간 뭐 한약재를 넣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은 약간 좀 들고. 내가 원래 잘한다. 우리 소유미 씨는 원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식혜 뭐 시원해. 종류도 많잖아요. 저는 일반 그냥 갓 만든 식혜를 제일 좋아해요. 하얀 색깔.
근데 맞아. 오늘 이거 먹고 바뀌었어요. 이제 옷을 네, 옷을 식혜 1순위 됐습니다. 또 건강도 챙기고.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혹시나 막 주의해야 될 그럴 게 있을까요? 이게 식혜를 만들 때 엿지금을 들어가는데 엿지금 들어가면은 우리 산모 그런 사람을 젖을 삭히가 안 나온다 하거든요. 그 좀 조심해야 된다 유수유하는 싶더라고요. 분들은 혹시나 제가 먹어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을까 봐. 그래서 제 아시는 뭐 환자분 중에 닭발이 무릎에 좋다고 해서 6개월 동안 계속 구워 먹었더니 살이 6kg가 쪄요. 어떡해. 그래서 무릎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는 게 네.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어떤 양을 조금 정해놓고 드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속설도 많다. 요거 진짜 근데 꾸준하게 좀 마시면 무릎 건강에 도움 좀 될까요? 어떤 한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도 술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조합이 돼야지 우리 무릎 건강에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릎 척추 통증 없이 건강 100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오늘의 한 줄 처방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아, 뒤태를 바로잡아 균형 있는 삶을 살자. 요즘 사람들은 거울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특정 부위, 얼굴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앞에 너무 신경을 쓰세요. 왜 서로 바라보니까. 그런데 항상 중요한 부분은 뒤태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관심을 가지자. 내 뒷모습에서 어떤 문제의 시작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 무릎 사이 간격, 그 다음에 뒷모습 서로 또 봐줘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이 저는 쫙 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